김건희 하이웨이, 이른바 김건희 로드. 네. 이거 좀 국정조사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직접 나와서 맞아요. 국토부를 향해서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 음.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왜 원안에서 이 변경안을 바뀌면서 특정인의 땅 옆으로 그렇지. 변경이 되냐 이 부분. 맞아요. 또 하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 선언했는데 이거 백지화 선언 왜 했냐 이거 말이 됐냐 이 부분 크게 두 가지를 맞아요. 지적하면서 뭐 기재부 뭐 예타 통과안 안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55% 변경되는 아닌데 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지적도 했습니다. 지라베이님께서 또 또 쏘셨네? 실시간으로 너무나 자꾸 고맙습니다. 쏘시고 그러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또 덮이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덮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지금 이 김동연 문제는 지사가 어제 김동연 지사가 기자회견 입장 발표했던 일타 강사 일타 모습처럼 강사 패러디하는 그런 건가요? 네, 화이트보드에 네. 그리면서 그러니까 그림이 잘 안 보이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좀잘 네, 더 두꺼운 걸로 두껍게 해야 쓰지. 된다. 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연결하겠다. 네, 맞아요. 이런 안 구상도 네. 내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보셨어요? 맞아요. 저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음. 그 2017년도에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저런 네, 그 네. 논리를 가지고서 사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예타, 검토도 네, 나왔을 저 때. 논리로 맞게 맞아요.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갑자기 바꾼 거잖아.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 누구든 오해받을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떠나서 오해받을 일을 왜 하냐고.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분명히 있는데 일부러라도 피해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정권을 잡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렇죠. 국민들이 볼 때 에이 왜 그래? 그렇지. 아니 이건 당연한 거죠. 음. 노선이 바뀌었는데 음. 대통령 부인 땅이야. 일가 그러니까. 땅이야. 누가 봐도 이상하지. 네, 이상하죠. 이걸 이상하죠. 누가 그냥 그래 의심스럽죠. 잘했다. 의심스럽잖아. 의심스러운 일을 왜 누구나 하냐고. 다 의심스럽게. 그리고 만약에요. 예. 저게 원안이 예타를 통과 안 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예타까지 통과한 안이 있어요 지금.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바꾸면 국민들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걸 생각을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국민들은 생각하든 말든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무대뽀로 할 수가 있냐고 대체. 그러니까 이게 노선 검증위원회를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하던데 그 말은 뭐냐면은 검증해봐서 변경안으로 갈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전문가들 그리고 불러서 뭐 얘기해. 문제는 뭐냐면 검증위원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전문가들 그러니까 국회에서 상임위 전문가들 네. 모아놓고 서로 토론해 보라 이거거든요. 그 공방 아니에요? 공방이지.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결론 안 나지. 그래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정감사를 해야 국정조사. 증인을 부를 국정조사. 네. 국정조사를 해야 증인을 부를 수 있어요. 증인. 예를 들면 국토부 장관 또 양평군의 그 국장 있잖아요. 국장 네. 관련된 사람들. 국정조사는 국회가 공식적으로 증인을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네. 출석을 안 하면 강제로라도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두 번째 선서를 하잖아요. 그렇죠. 위증을 하면 처벌받아요. 그 거짓말을 못해. 처벌이 근데 세진 않잖아요. 안 세더라도 어쨌든 처벌할 수 있다. 그렇지. 그게 압박.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네. 국정조사를 해야만 좀 더 정확하게 현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인을 부를 때 국토부에서 그냥 국토위에서 상임위를 하게 된다면 국토부 관계자만 부를 수 있는데 그렇죠. 국정조사하면은 양평구 다 공무원들도 부를 부를 수 있어요. 있고. 네, 다 부를 수 있어요. 누구든. 누구든. 그러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임위로 하자고 하는데 상임위로 하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생중계도 하고 국민들이 좀 직접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네. 하면 되잖아. 왜 그걸 안 하겠다는 거야 대체? 그리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나는 국회의장도 그러면 안 된다고. 물론 뭐 국회의장이 아직까지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네. 국회의장이 나서 이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정조사 요구안. 야당 만약에- 단독으로라도. 그렇지. 국민적 의혹이 있잖아 지금. 네. 이걸 그냥 덮고 가요? 아니 국회의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본인이 민주당 출신인데 네. 지금 하는 걸 보면 뭐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는데. 아니 이게 무슨 국민들이 볼 때 궁금해하고 국민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빨리 풀어달라고 얘기하면 네. 국회의장이 나서 해야 되는 거야. 또 하나 국회의장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야 돼? 국회 무시하지 마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 의장이면. 그렇죠. 바이든 날리면 할 때도 네. 그거 바이든한테 욕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뭐라고 한 거다. 이 XX라 그랬다며. 네. 그러면 항의해야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항의한 적 봤어요? 없었죠. 그리고 시행령 정치 자꾸 해가지고 국회에서 법 통과시킨 거 무력화시켰잖아. 네. 그럼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국회의장이라면? 국회 대표에서 한마디 국회 해야 되는데. 입법권이 무시당하고 있잖아 지금. 시행령으로 모든 걸 운영하고 근데 있으니까. 한마디로 했냐고. 김진표 김진표 의장님 의장. 하셨냐고요. 네. 자, 이
아니 너무 슈퍼챗을 계속 쏘시는데. 네, 양인주님이 또 또 써주셨는데 네 번째 아니에요 이번에? 네 번째 너무 하시는데. 그래서 그만하세요. 국정조사 전망 할 수 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진표 의장한테 달리는 건가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여야 합의를 안 하면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요구안은 민주당이 냈잖아요. 이걸 이제 냈죠. 국회를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의장이 이제 이걸 상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의장한테 달려 있다. 아니면 합의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올리는 방법, 하나는 이제 만약에 여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네. 직권 상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장이 결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한두 번 정도는 네. 자, 합의해와라. 근데 계속 합의 안 해오면 언제까지 합의 안 하면 내가 직권 상정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결국은. 자, 김진표 의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 이거 봐야 될 것 같고 네. 추억님이 이동관 임명 강행은 어찌 보시는지요라고 실시간 후원해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리고 교수님 힘내시고 차기 방통위원장 최진봉 이런 선풀도 달아주셨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양인주님이 김동연 지사님이 김은혜 후보 11시간 접전 끝에 음. 새벽 5시 반경 역전할 때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참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동연 경기지사 모습 보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셨고 양인주님 자 오늘은 이제 실시간 후원 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 양인주님. 더 해주셔도 되고요. 양인주님한테 달리는 거고 고맙습니다.